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과 구축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정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추가 하락했습니다. 은평구가 4주째 내림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북과 노원, 금천구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5만 4천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난해 물량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공급 계획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5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핑계거리나 이유를 찾기 전에 5초 안에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초 안에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나면 하루가 정말 수월하게 잘 풀리지만 5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하고 알람을 미루다 보면 결국 아침에 지각을 하기도 하고 스케줄이 조금은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불 밖이 조금 무서울 정도로 한파가 계속 기승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초 만에 자리를 털고 기지개 한번 켜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조금 더 상큼하게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민만 하고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5초 행동 법칙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기 5초 전에 방송 기다리시면서 성공 투자 계획해 보시는 거죠. 저희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주 초부터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져서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는 정말 많이 춥다, 입김 나오는 거 좀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낮이 되면서는 살짝 기온이 올라서 영상의 온도를 좀 보이고 있네요. 주말에는 또 나름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하니까 주말 계획들도 알차게 세워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투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 같습니다. 조금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우리 보리밭 위에 하얀 눈이 쌓여서 내년 올 농사 좀 풍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저희 부동산 고민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부동산 역경의 시기가 왔지만 그래도 지혜 얻으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시면서 부자 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팍스경제TV 고민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 차 대표가 여러분의 가족을 부자 되게 만들고 행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 추운 만큼 저희 전문가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상담 이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요즘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돈으로 어디 투자할 만한 데도 없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 돈이 많이 없더라도
해안만 있다면, 전문가의 그 식견만 있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실 거거든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좀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이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고 3기 신도시 막 물량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높은 아파트 가격을 피해서 재개발 또는 작은 소규모 지역의 재건축 이런 쪽으로 좀 많은 투자자의 눈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자보다는 이대로 놔두면 내 자녀들이 내 서울에 내 집 마련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평생 뭐 주택 뭔가를 좀 돈 벌어 가지고 저축해서 뭐 마련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다 보니 아직 자녀들은 어리고 종부세 폭탄에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성비 높은 투자 그리고 좀 더 미래를 좀 예측해서 투자를 해두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 무섭죠. 그 피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알찬 투자를 찾다 보니까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하러 가면 뭐 소문이 좀 많나 봐요. 요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강의장에 모아놓고 재개발, 재건축 강의도 하고 분양 자격이 어떻고 이런 걸 해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고 세미나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영상이나 어떤 뉴스 그리고 뭐 인터넷 그런 정보에 이렇게 좀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인터넷 정보들이 좀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느낌대로 쓰다 보니까 혼란이 좀 가중되죠. 진실은 하나인데 진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면 그 정보들이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들도 또 마치 긴 것처럼 또는 예스인 것들이 노인 것처럼 그런 거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개발 투자에서 간단한 입주권이 있다 없다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재개발 투자에서 감정가 0원짜리 감정가가 0 빵원짜리를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10억을 벌은 실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에 잘못 말하면 뻥치고 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 우리 걸려가지고 방송 출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사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이건 그 관리처분 때 나오는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여기는 관리처분 이외에 나오는 분양 대상자별 그 부담금 추산액, 분양 대금 납부 예정 통지서가 조합원들한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해볼 것 같습니다. 가장 못되고 악성 그런 정보가 뭐냐 이거죠. 대지 지분이 작으면 현금 청산된다. 이게 굉장히 지금 헛소문으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또 이게 같이 우리가 보통 공사 차량 들어가고 처리하고 뭐 타워크레인 들어가면 다 재개발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나눠져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단독주택 빌라 지역에서도 재건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하면 사람들이 아파트만 생각해요.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만 생각하는데 단독주택 부지에서는 단독주택 재개발이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 뉴타운에 가면 마포 저기 그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현 3구역이 시작돼서 아파트가 만들어져 마레프가 만들어졌죠. 그것은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아현 2지구는 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혼돈이 있는 거예요. 보통 재개발에서는요,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판단 기준에. 대지 지분이 없어도 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대지 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와전돼 가지고 재개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큰 지분을 안 사면, 그리고 또 거짓이 또 뭐냐면 대지 지분이 작으면 청산된대요. 작으면 현금 청산된대요. 이것도 거짓입니다. 작은 대지 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없어도 주는데, 대지 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택만 있으면 현금 청산되지 않고 입주권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이것은 역시 재건축에서도 동일합니다. 재건축에서도 대지 지분이 0.1평만 있더라도 주택 0.1평, 대지 0.1평 있더라도 입주권을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 작은 평수가 지어준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거기에서 그 조합, 그 재개발 구역 내에서 가장 작은 평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서울의 아파트 지어지는 것들은 24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4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형 아파트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는 국민주택이죠. 그래서 33평형에서 34평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지 지분이 작고 없을 경우 주택만 있으면 권리가요, 감정가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권리가가 작기 때문에 최소 평형을 받고 추가 부담금이 많아지죠.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는 거죠. 나중에 내가 돈이 없으면 전세 놓고 추가 부담 내고 남는 돈을 다른 데 벌다가 다시 돈 벌어서 들어가서 입주하면 되겠죠. 또는 내가 나중에 직접 거주해야 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받아가 들어가서 살면 되죠. 2년 살다가 나와서 비과세로 팔고 다른 데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입주할 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딱 하나 추가 부담금이 이게 이제 조합원한테 관리처분하고 어느 정도 공사 들어가다 보면 조합원 이제 분양하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의 계약서를 쓸 때 추가 부담금의 10%는 잔압을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부담금이 2억이다. 그러면 10%인 2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중도금, 조합에서 알선해 주는 무이자 대출, 조합이 이자를 내는 거죠.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40%는 입주할 때 자기 돈을 잔압을 하고 입주를 하는 건데,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아서 일단 하게 되죠. 한번 실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대역 옆에 보면 신촌 그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언제냐, 2015년 8월, 지금부터 6년 전이지만 약 8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5년 좀 지난 정도죠. 대지 지분이 0, 그리고 주택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 뭐 8평 정도밖에 안 되죠. 매입 가격은 그때 당시 얼마였느냐? 1억. 왜 이렇게 1억이 쌌느냐? 이거 아현타운 2구에 가서 보니 거기는 주택 재건축이니까 대지 지분이 없으면 주택 안 준다고 저 입주권 안 준다고 하니 막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조합 정관에서 아현타운은 아현타운 2구역은 주택 재건축으로 갔지만 지상권자, 땅을 갖고 땅집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 전용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막 한 190명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 다 청산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에서 정관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표준 정관에 의해서는 분양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분쟁이 많고 190세대를 내몰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이 대지 지분이 없는 분들도 입주권을 주기로 하자. 그래서 원만 해결돼서
주택 재건축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다 아파트가 제공이 됐죠. 지금 이제 뭐 거의 공사가 끝나갈 때쯤 됐는데 이 매입 가격이 왜 쌌느냐? 대지 지분이 없고 감정가가 0이 나온 거예요. 감정가가. 이게 이제 감정가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주택 권리가격 해가지고 이제 분양 여기 보면 부담금 추산액표를 받아 보면은 중간에 권리가액 라인이 아무것도 안 써지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권리가액이 0이니까 이거 현금 청산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뭐 우리가 뚜껑이라고 하는 거죠. 뭐 무건축물 뭐 이런 것들 뚜껑들은 그래도 피가 2, 3억은 붙어 있어야 될 시기인데 아무도 안 사니까 1억밖에 가지 않으니까 1억에 사둔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기 권리가액이 0이라고 하는데 왜 권리가액이 0이냐? 감정가가 0원이 나왔어요. 이 건물의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등기상으로는 있는데 무건축물 대장에는 26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건물을 찾아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사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감정사 하시는 분들은 현황 중심으로 감정할 거 아닙니까? 눈에 없으니까 감정가가 0. 그래서 거기에다 개발 이익 비례를 곱해가지고 권리가액이 산출되는데 0에다가 비례를 곱해봐야 0. 그래서 권리가액이 0. 투자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8월. 결과적으로 이 투자하신 분은 25평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조합원 분양가는 4억 2천. 4억 2천. 자, 그러면 권리가액이 여기니까 추가 부담금이 같은 거죠. 4억 2천. 그래서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해체할 때 돈이 없죠. 이제 얼마나 뭐 저기 어린 자녀한테 썼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입주 시 전세 금액이 6, 7억 정도 한 거예요. 많이 놓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동시에 전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6, 7억을 안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치가 워낙에 좋으니까 제가 맨날 그러죠. 부동산 투자는 좋은 위치에 투자하면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나 배신하지 않았어요. 추가 부담금을 4억 2천을 내야 되는데 전세를 6억에 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전세 놓고 남는 돈이 1억 8천이 남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이 1억 8천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오히려 1억 투자해가지고 이 조합원 이 추가 부담금 4억 2천을 전세를 놓고 놨으니까 1억 8천이 남았어요. 투자금은 1억인데 이미 전세를 놓고 8천만 원 회수가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 5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5년 지나서 입주하러 보니까 현 시세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 투자한 게 자기가 매입가 1억에다가 조합원 분양가 4억 2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4억 2천 해서 5억 2천 투자해서 15억에서 16억 정도 하니까 정확하게 1억을 투자하고 10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1억을 투자 10억을 벌었다가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부동산 투자로 가면은 대지 지분이 커서 평당가가 싸니까 이게 물건 좋아요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자녀들을 사주는데 너무 비싼 거 사주면 증여세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취득세도 중과세 1주택자가 또 애들 사주려면 8.4% 2주택자 3주택자는 12% 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또 취득세도 다 내 아들이 다 자금 능력이 없으면 내가 다 내줘야 되죠. 또 증여세 내주는까지 내가 또 증여를 해줘야 되니까 증여가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먼 미래를 보고 8년, 10년 내다보고 하나 이런 거 사면 좋다 이거죠. 꼭 보면 투자라고 그러면 여기는 정비구역인데 나는 옆에 있어서 정비구역 빠져 있으니까 나는 안 살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돼 있으면 10억 되는 걸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5억에 살 수 있는 거고 전셋값이 좀 높으니까 돈도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정비구역 내에 투자해야 될 건지 바깥에 투자할 건지 그리고 쓸데없이 뭐 예를 들어서 대지지분 11평 한 12평 가야 30평대 받는데 대지지분
투룸 꼭 살래요. 무슨 재개발 가지고 투룸 뭐 이런 살 필요 없다 이거죠. 어차피 투룸도 땅 대지 집은 5-6평 뭐 많아야 7평인데 이 사람들도 24평, 25평 받아요. 그런데 대지 지분이 0.1평 있는 사람들도 24평, 25평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분담을 내면 되는 거지. 미리 내가 뭐 비싸게 사가지고 피 많이 주고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대지 지분 재개발에서는 대지분이 없거나 한 평 아주 작아도 입주권을 줘야 되는데 그 조합에서 나오는 최소 평형을 받는다. 최소 평형이 대부분 24평, 25평. 사람들이 살만한 평수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4평, 25평. 너무 작은 평수. 그러면은 이 사람들 미우니까 작은 평수 만들어야지. 그래서 18평, 15평 많이 공급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단지가 18평 작은 평이 많이 들어가면 주차난에 뭐에 이 악소문이 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 한 사람 몇 사람 그 밉다고 해서 18평 만들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 24평, 25평 만들어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주거시설 좋고 뭐 공원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가격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막 이런저런 많이 현혹되지 말고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하나 사줄 때는 작은 평수 25평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실은 하나인데 왜곡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 곳, 그게 2군데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연예계 소문과 하나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소문이 돌아다니는 곳. 여러분도 재개발 투자 좀 해보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으셨다면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듣고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화곡동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매도를 하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가격 상승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아파트로는 이제 마곡이 지금 뭐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나중에 상승 여력이 있을지 네. 또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라고 신축인데 여기도 신축이니까 나중에 좀 여기로 이제 옮기고 나면은 좀 가격 상승이 될 수 있을지 네. 그 2가지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등촌 주공 3단지가 리모델링 요즘 그 이제 호재가 있어서 네. 이 리모델링이 있는데 뭐 들어가도 괜찮을지 어. 아니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신내동 쪽에 있어서 그 네.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지금 강서 화곡동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아파트 쪽으로 조금 거주와 투자를 바꿔보면 어떨까 보신 게 우선 근처에서 보신 게 마곡의 아파트, 신길의 아파트, 그리고 강서 등촌 3단지까지 말씀 주셨고 하나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중랑구 네네. 신내 6단지 아파트까지 보셨는데 여러 개 좀 네. 보셨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차 대표님의 네. 해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이렇게 아파트 꼭꼭 찍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싫어해요. 네.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 방송인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신내 투자하지 마세요. 신내 사람들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시청자님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해 주는 거고 저는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현재 뭐 신내에서부터 뭐 동네가 어떤 그 주거의 어떤 기준이 뭐 없어요. 지금 마곡에서 뭐 또 신길에 또 여기 등촌에 신내 쪽으로 이렇게 뭐 신내 이거 막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요. 맨날 샀다 팔았다 하다가 부자 못 돼요. 네. 예? 사람은 이 서울이라는 땅은요. 네. 시간이 지금 오르고 나중에 안 오르느냐. 지금은 안 오르지만 나중에 점프해서 많이 오르느냐. 이런 기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앉은 데서 오래 가져가면 전혀 서로 이렇게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입장을 맞춰볼게요. 지금 단독주택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네. 주택 대지가 몇 평이에요? 50평이요. 50평. 네. 50평이면 잘하면 돈 벌기 좋겠는데요. 지금 시세 얼마 정도 한대요? 이거 팔고 그러면 이거 매각을 해서 매각 자금하고 보유 현금 계산하면 총 얼마 정도가 남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노후로 가기 때문에 좀 줄여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좀 크게 안 하고 줄여서. 있잖아요. 네. 돈만 많이 벌면 노후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네. 제가 그걸 지금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물어본 것만 답변 해주세요. 시간도 없는데요. 주택 네. 팔고 매각하고 지금 보유 현금 합치면 얼마 정도가 돼요? 이렇게 아파트 지금 살려고 했잖아요. 얼마 가지고? 아, 저는 그 아파트는 24평짜리 한 10억 선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뭐 하려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네, 그거는 그냥 10억, 아파트는 10억 정도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았어요. 제가 네. 이 50평짜리 땅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물어보는 것만 하는 건데 그러면 혹시 남편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거 말하는 건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고 남편 네. 직장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연남동 쪽이요. 연남동. 네. 그 다음에 자녀분 직장 위치는요? 자녀는 지금 없어요. 자녀 없고 우리 같이 그러면 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부인 직장 위치는요? 예, 그 연남동 쪽이에요. 다 연남동. 그러면 네네. 가장 좋은 건 연남동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연남동과 조금 멀긴 하지만 그 네. 여기 등촌동하고 네. 마곡이 유력하네요. 그죠? 네. 마곡 지구에 지금 산단이 구성될 수 있으면서 지금 네. 계속 3기 개발지 3기 업무시설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곡 네.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등촌 네. 아파트 3단지도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에다가 네. 지금 등촌 주공 일대는 이제 네. 이제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네. 모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가야 할 운명이에요. 네.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하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등촌주공 3단지가 이미 네. 다 완성되어 있는 마곡지구의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주거의 편의는 마곡지구처럼 새 아파트가 주비하게 있는 데가 더 편의시설이 많겠고 살기에도 깨끗하고 좋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가 깨끗하고 더 좋으면 네. 그 투자성은 좀 떨어지는데 투자를 보려면 주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투자성은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천자님이 주거를 좀 중심으로 하면 마곡지구로 하시고요. 네. 노후 대책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좀 더 벌겠다. 그러면 등촌 3단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럼 한강타운 아파트라든가 그죠? 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강변 뷰에 촥 나오면 가격이 더 많이 오겠죠? 많이 오르겠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0억 네. 정도 선이라면 등촌주공 3단지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뭐 신길이나 신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현재 회사 다니고 또 이게 일하는 직장 터전과 좀 고려를 했을 때 네. 더 좋고 인구 증가가 있으니까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 조율들의 시기에도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오를지요.로 말씀드렸으니까 등촌주공 3단지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이 주택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 네. 주택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길도 좁고 50평짜리 주차도 하기 싫은 이상한 이런 이상한 꼬불꼬불 땅이면 아니 도로변에 있어요. 도로변에 있어요. 네, 도로변에 있으면 제가 보기엔 네, 저라면은요. 네, 저라면 신축을 해요. 신축. 음, 왜 신축을 하냐면 네, 올 12월 말까지 네,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택 임대 사업자, 건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은요. 네, 10년만 임대 사업을 하시면 네,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0억이 올라도 20억이 올라도 70%는 양도세를 안 내요. 그래서 70%가 공제가 돼요. 네, 그 나머지 30% 부분은 또 일반 과세예요. 그리고 재산세도 안 나와요. 감면돼요. 그리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돼서 안 나와요. 네, 이게 혜택이 겁나 많아요. 네. 나라면 네. 10억짜리 여기 그 50평이면은요. 조금 잘 지으면은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건축비가. 네, 대충 뭐 그냥 난리같이 지으면 한 10억 정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네, 50평이니까 적어도 8채 정도 이상의 빌라가 나오거든요. 전세가 거기 막 2억씩 할 거 아니에요. 2억 3천 하잖아요. 네, 네, 만약에 8채만 하더라도 16억에서 한 18억 정도의 전세가 나오죠. 네. 그걸로 건축비 넣으시고 여기는 주택임대 사업자 내놓고 본인은 네. 전세 놓고 남는 돈 있잖아요. 네. 그걸로 둔촌 주고 살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우리 시원자님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할 내용이 아니라 네, 전문가 저처럼 고도로 경험이 많고 네. 발전된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그래서 네, 이런 네. 데는 혼자 가면은 막 이해도 못하고 무서우니까 꼭 남편과 함께 같이 다녀서서 같이 네. 이해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 되면 노후 대책 준비 안 해도 돼요. 제가요 옛날에 염리동에 하여튼 그 이천 쪽에 채소 농장 하시는 사모님한테 이렇게 한 50평짜리에다가 네, 이게 아파트를 이거 빌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끼고 하나 해줬어요. 한 4억인가 5억에 투자했는데 지금 80억이 넘어요. 한 5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죠? 거기가 재개발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권이 막 1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하곡동이 10년 지났더니 지금은 아닌데 한 10년 정도 지금 노후도가 어느 정도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균 노후도가 60%가 넘으면 재개발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가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제가 땅이 몇 번지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땅와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쓸모없는 땅인지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 하나를 좀 일러드렸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안, 가지고 계시는 주택을 신축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좀 일러드렸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봤던 그런 해결책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무료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아, 예. 제가 그 은평구 대주동에 네. 그 48에 25번지 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7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리고 사는 거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불광동. 네. 불광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네.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요즘 뭐 매도하게 되면은 뭐 양도세 같은 거 이런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재개발하고 세권 재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 관련해 가지고도 궁금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아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네. 셋한테 증여를 해야 난 건지 한 3채 정도는 그런 게 또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요즘 아마 머리가 조금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은평구 대조동의 44에 25번지 다세대 아니요, 48-15
48에 25번지요. 예, 대주동. 거기에 있는 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을 예, 가지고 예. 계시는 건데 예, 대지가 67평이고. 67평 대지에 그래서 예. 이제 세금도 걱정이 되고 향후 전망에 예. 따라서 좋다고 하면 자녀 세 분께 좀 증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지 한번 예.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예,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차분하니 진짜 이 시대의 아빠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나는 안 팔아요. 안 팝니까? 예. 이거 팔아서 아파트 뭐 사봐야 종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거 가격 많이 오르면 빌라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가지고요. 예. 종부세 거의 안 나왔죠? 시청자님은. 예, 예, 맞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예. 강남에 쓰잘데기 없이 뭐 강북 뭐 가서 공덕 가가지고 아파트 2개 있어봐야 예,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채 있으면 3천에서 6천 정도 종부세 나오거든요 매년. 예, 근데 예.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빌라 살고 있으면서 본인 지금 아파트는 본인 지금 살고 가신 아파트는 빌라는 아파트를 지금 가고 있나요? 빌라는 저기 불광동에 있는데요. 예. 불광동 5구역도 있고 지금 거기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불광동 1구역 그거는 이제 공공 재개발로 한다는 곳. 불광 1구역. 예, 건어로얄 예, 미션이요. 공공 재개발로 간대요. 거기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될 그 거예요. 민간 개발로 이렇게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공공 재개발로 가든 안 가든 주민들만 협조가 되면 갈 예.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쪽도. 우리 예, 연신내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집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예, 예. 지금 대조동 여기 48 정도 구산역 1번 출구 쪽이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계속 무르익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대조 1구역은 지금 돈 좀 벌었죠 여기. 예? 대조 1구역은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아파트 예, 예. 짓고 있으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아파트가 계속 대조 1구역에서 서서히 구산역 쪽으로 학교도 있고 하니까 지금 예. 현재 이제 지금 뭐죠? 이번에 뭐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도 서울의 공급량이 너무 없고 진짜 예. 필요한 게 서울의 아파트지 저 외곽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좀 서울 안에다 공급을 좀 늘려서 좀 규제를 좀 완화하자. 주택값을 이거 법으로 잡을 수는 없고 공급량으로 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좀 한번 시장에 좀 맡겨보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좀 완화돼서 요즘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욕구가 양질의 주거 환경이잖아요. 예. 이거 이거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6호선에 뭐 3호선 학교 많이 있고 밑에 바로 종로 광화문 가깝잖아요. 또 3호선 예. 타고 강남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아파트 되면 여기 최소한 33평형 기준으로 17에서 20억 원 갈 거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거 언제 되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 17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제가. 예, 좋아요. 그 매입 시기가 중요한 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예. 앞으로 중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 아파트가 다 완성되면 가격이 오르는 줄 알잖아요. 예. 그런데 한남 뉴타운, 뭐 대흥, 광흥창역, 그 아현동 가서 보십시오. 아파트 다 지어지지 않아도 재개발 구역만 지정되면 가격이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빌라도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상승률은 빌라들이 더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 인식이 빌라는 뭐 세가 안 나가요, 안 팔려요. 그리고 뭐 그 팔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전세 안 나가요.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동네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도 남들 10억 오를 때 2억 오르는 동네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안 되는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 세상 물정 오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좀 아는 사람들 그런 말 하네요. 가련동도 가격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예. 독바이역도 가격 많이 올랐죠? 예. 멋담시 올랐어요. 멋담시. 예? 왜 올랐어요? 재개발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개발, 오래된 노후주택들 달동네가 없어져서 아파트 만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시키니까 가격 오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변도 같이 오르는데 안 오르는 지역은 이거 재개발 재건축 하라고 해도 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빌라서 하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도 안 돼요. 그냥 여기 대조동은 원래 안 됐죠. 과거 한 20, 30년 동안 여기 쳐다도 안 봤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쳐다볼 시기예요. 지금부터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자녀분들 예. 하나씩 증여하면 어떨까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증여하세요.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고 애들이 남산 타워 올라가가지고 남산 타워 꼭지에서 그 대조동 보면서 그래도 저 수백만 채의 집도 중에서 왜 내 거 하나도 없을까? 내 땅 한 평 없을까 하는 것보다 하나 있으면은 왠지 심장이 박동이 좋고 뭔가 잘 살아야겠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세상을 좀 부드럽게 사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예. 한번 증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돈 안 필요하면 절대 팔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필요한 건 없습니다요. 예, 안 필요하게 생겼어. 목소리가 아주 점잖하고 차분해가지고 아주 평안한 형 같아요. 평안한 현지처럼 느껴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예, 꼭 돈 필요 이게 이 사람들은요 아파트 사고 뭐 빌라 사고 주택 투자하면은 대부분 부자들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월세 좀 받고 하려다가 이 종부세 이제 폭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한 10년 20년 보니까 사가지고 안 팔아 먹은 사람만 부자 됩니다. 예. 그냥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면 팔았다가 또 사고 조금 오르면 팔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산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차 돌아다니면서 샀던 기억 때문에 아쉬움만 뒤로 한 채로 가난해요. 아셨죠? 예. 예,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목소리만 들으면 조급함 없이 차분하게 보유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건물이 향후 전망까지 좋다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앞으로 보유 그리고 증여의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저 봉담 2지구 네, 중흥 S클래스 더포스트를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판단이 안 서갖고요. 네, 이거 중흥 S클래스 분양권을 그럼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분양 받으실 때는 실제 좀 거주하실 생각이셨을까요? 그럴 생각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네. 주신 화성 봉담 2지구의 중흥 S클래스를 아직 입주 전인 분양권 상태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 네. 좀 가져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어려운 거 당첨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이 봉담뿐만이 아니라 예. 그 어느 지역도 일단 어렵게 이 분양권을 당첨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소득은 발생이 돼요. 수입은. 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이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일단 분양가가 네. 좀 낮게 시세보다 많이 낮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주될 때 가격이 오르는데 네. 봉담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1, 2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네. 좀 상승할 걸로 보여요. 예. 예. 그리고 봉담이 우리 시청자님이 살기에도 괜찮은 동네 지역이에요? 앞으로 사시는데. 옥사무소하고 가까워요. 가까워요. 직장하고 가까우세요? 옥사무소하고요. 예. 그러면 문제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몇 주택자세요? 주택이 몇 개 있으세요? 지금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 예. 몇 주택자? 1주택자세요? 여기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분양 받았고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이제 곧 되시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저라면 광주를 일단 비과세로 매각을 하고요. 예. 봉담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일단 2년을 거주하시고 난 후에 예. 얘를 또 비과세를 만드시고 난 후에 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상담. 예.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고민을 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때까지 또 돈이 더 광주도 돈 생기고 또 봉담 또 비과세 만드는 돈이 더 많아지면 네. 내가 여기에 살 건지 아니면 월세 받을 걸로 갈 건지 대출을 받아서 월세 받는 그때 가면 이제 상가들이 또 이제 코로나 지나가 버리면 네. 상가들이 지금 막 굉장히 싸잖아요. 네. 좋은 상가를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 고민해야 되니까 네. 저라면 광주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고 광주는 이제 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고 입주를 네. 하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때부터 상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봉담 들어갈 또 자금이 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대출 받고 돈이 남아서 또 쓸 돈이 좀 남는 건지 투자 자금이 더 있을지 그래서 요 봉담 들어갈 때 한번 상담 받고 봉담 들어가셔서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만드셔서 팔 때 팔아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 그때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무조건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담을 받을 때는요 한 전문가 있죠. 네. 3명 정도를 상담 받으세요. 이유는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은 저 차 대표 좋아해 안 좋아해요? 예? 저 좋아해 안 좋아해요? 생각도 안 해봤죠? 선생님이요? 예, 아, 가끔 보는데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예. 자,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예.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게 되면 차 예. 대표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좋은 고급 정보를 2년 있다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 대표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예. 다른 전문가 또 한 명 상담을 받아봐서 어디를 하려고 했더니 차 대표는 하라고 했는데 다른 한 명 하지 말라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혼자 생각만 무한루핑 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전문가 또 하나가 상담 받았더니 이 사람은 하라고 해. 그럼 2대 1이잖아요. 그럼 네. 투자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그리고 스펙트럼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상담을 받을 때는 이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차 대표 다른 전문가 A, B 이렇게 있으면 차 대표가 말하는 영역과 다른 전문가가 말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 틀리지 않겠어요? 공부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걸 딱 하나 선택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고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지 자녀들도 또 돈 벌게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광주 팔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봉담 들어가셔서 비과세 만들고 비과세 만들고 2년 지나고 나서 또 상담 3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훌륭한 전략을 구사하는 선생님도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봉담이 입주 후에도 몇 년간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두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세 전략 잘 세우시라는 말씀과 함께 또 세 분의 전문가와 상담해보라라는 조언도 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5일 동안 다른 전문가 5분과 함께 각양각색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주말에도 따뜻한 날씨 유지되지만 또 눈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네요. 눈 피해 없도록 주의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